서울의 매매 거래량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 모두 둘 다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인 반면에 부산이나 대구,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부동산 흐름을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부동산 상승장에서도 시세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락기일수록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하락장에서도 기회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흐름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매물 증감, 세 번째 매매 지수, 네 번째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네 가지 지표들만 잘 파악하고 계셔도 어떤 흐름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흐름 분석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개별적인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래량을 살펴볼게요. 거래량은 부동산의 선행지수로서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향후 가격 방향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짐으로 통해서 실거래가가 계속 찍히게 되고 매물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시장의 참여자가 줄면서 매물은 점점 늘어나고 소진되지 않은 물량까지 쌓이게 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많으니 가격도 상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거래량이 없어도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매수자도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거래가 나오기가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거래량의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보실 사이트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물론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거래량을 체크해 볼 수 있지만 거래량 반영 타임이 좀 늦게 되는 편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지인에서 살펴보시는 게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전 좀 더 좋더라고요. 부동산 지인에서 이렇게 지인 빅데이터에 거래량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런 식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면으로 된 부분이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한 파란색 선이 현재 매매 거래량이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하반기에서 크게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2021년 상반기부터 쭉 감소하면서 현재는 거의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12월 월 평균 거래량이 47,000건이었던 데 비해 현재 12월 기준 매매 거래량은 1,664건이에요. 월 평균 거래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현재 거래가 정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밑에는 전월세 거래량인데요. 녹색 면으로 된 부분이 월 평균 전월세 거래량이고요. 이렇게 진하게 선으로 된 부분이 전월세 거래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량도 2021년 중반부터 상승했다가 현재는 많이 감소한 추세인데요. 매매 거래량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매매 거래량은 2019년부터 2020년도 하반기까지 많았었던 거에 비해 반면 전세 거래량은 2021년도 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부터 많아졌는데요. 이를 봤을 때 2021년도를 기점으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이동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매매 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다 월 평균 거래량 대비 극도로 낮은 수치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서울 특별시인데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매매 거래량이 2021년도부터 급감해서 현재는 전월인 11월 달 기준으로 436건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수치죠. 전월세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이 14,000건에 비해서 12,000건으로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 다음 부산을 보실게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부터 거래량이 급감해서 11월 기준 월 평균 거래량 5,000건에 비해서 매매 거래량은 903건이었고요. 그나마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전월세는 좀 거래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구를 보실게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부터 거래량이 급감했는데요. 대구는 현재 공급량이 엄청 많죠. 2025년도, 2026년도까지 일부 과공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 심리가 선작용해서 다른 지역들보다는 거래량 감소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를 보실게요. 인천광역시도 2021년도 상반기부터 거래량이 급감하였고요.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는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천도 현재 공급이 많기 때문에 대구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급감이 가파르게 일어난 모습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를 보실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상반기부터 거래량이 급감하였고요. 전월세 거래량은 2022년도 상반기에는 많이 늘어났었던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 2022년도 하반기를 넘어오면서 10월 달부터 급격하게 또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2021년도를 기점으로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전월세 거래량은 한동안 좀 유지가 되다가 2022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지역별 모습으로는 서울의 매매 거래량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 모두 둘 다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인 반면에 부산이나 대구,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월세 거래량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실 지표는 매물 증감입니다. 매물 증감표를 통해 매물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물 증감을 간단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사이트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예요.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를 들어오셔서 메인 페이지에 매물 증감을 누르게 되시면요. 전국별 그리고 도시별로 매물이 쌓이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현재 전국적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요. 1위가 강원도 삼척시, 그리고 2위가 전북 남원시, 3위가 충남 예산군이고요. 그 시도별로 보시면 1위가 광주, 2위가 제주, 3위가 인천, 4위가 세종, 그리고 5위가 충남, 6위가 전남, 7위가 서울, 8위가 울산, 9위 전북, 10위가 강원 순이 되겠네요. 반대로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감소를 눌러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1위는 지금 현재 부산이고요. 2위는 충북, 3위가 대전, 4위가 경기네요. 이렇게 날짜를 선택하셔서 보실 수도 있어요. 1일 전, 2일 전, 그리고 7일 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매물이 줄어드는 지역이 눈에 띄신다면 그 지역을 하루 단위로 계속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물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해당 지역의 시세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실게요. 소비자 심리지수란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실 자료는 주택가격지수 CSI 전망이라는 지표예요. 이 지수에서 100을 중심으로 100보다 높으면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요. 100보다 아래면 주택을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CSI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하반기까지는 CSI 지수가 100을 넘었었죠. 이때는 팔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쭉 내려오면서 2022년 상반기 2월 달에 CSI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졌고요. 다시 잠깐 반등하다가 본격적으로 CSI 지수가 하락한 시점은 2022년도 6월이 되겠네요. 6월부터는 급격하게 하락해서 지금 현재 11월 기준 CSI 지수는 61입니다. 2020년도와 비교해서 사고 싶은 사람보다는 팔고 싶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뜻이죠. 이 CSI 지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볼게요. 보시면 2022년도 11월 기준으로 이 주황색 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데요. 이 주황색 선이 50에서 60세를 뜻하고요. 그 위에 보라색 선이 60에서 70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검은색 선이 40세 미만을 말하는데요. 이를 봤을 때 현재 기준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가장 떨어져 있는 층이 50에서 60대, 60에서 70대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심리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연령대가 40대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보며 짐작할 수 있는 거는 현재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월 생산소득이 줄고 있는 중장년층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래량과 매물 증감,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안에서 주택 가격 전망을 보면서 현재의 부동산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매물도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쭉 모니터링 하셔서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 지표를 통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흐름 변화를 살펴봐 드릴 테니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항상 시세 흐름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